한일 관계는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그로 인한 일본 내 정치 지형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의 우두머리였던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이후 기시다 총리는 소위 아베파를 자신의 계파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살아있었을 때는 아베 전 총리의 동의만 구하면 자민당 전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건마다 각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 정치 지형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본의 정치 지형은 자민당에 의하여 제안되었지만 과반수의 일본 국민이 반대하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기시다 총리가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불안정한 자민당 내 입지로 자민당에서 제안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수동적 동기를 넘어서 이번 국장을 계기로 아베파를 비롯 다른 계파들을 포섭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적극적 동기가 더 강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교의 가장 기본은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일 관계의 개선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해 보면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무리하게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해서 다가선다면 일본의 자국 내 정치 선전에 과도하게 활용될 뿐입니다. 결국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한 기시다 내각이 정상회담이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빛내줄 뚜렷한 명분 내지는 성과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셈법에서 기시다 내각은 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종사하는 복수의 한국 당국자나 관계자에 따르면 제안은 이미 나와 있고 양국 외무성의 국장 수준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제안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의 주도로 올해 여름에 설립된 관민협의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한국의 안은 최대 300명의 한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2014년에 한국 정부가 설립한 기존의 기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금에는 이미 한국의 철강업체 포스코로부터 거액의 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른 1965년 한일 정권협정에 따라 제공된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입니다. 기금에는 이미 충분할 정도의 금액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을 이용하면 배상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과 민간 협의회에 참가한 피해자 즉 법정 대리인은 일본 기업도 이 기금에 기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일본이 취해야 할 두 가지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본 정부와 관계 기업이 사죄하는 태도다. 또 하나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기금에 기부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일본 당국자는 이 해결책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시다 총리가 어떤 긍정적인 제스처를 볼까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틀림없이 핵심파의 거센 공격을 받을 이 제안을 내어놓으려면 일본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당국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기회를 포착하려는 의식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그 브레인 측에 없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진 자민당 우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자민당 우파는 이 문제가 1965년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다시 문제 삼는 것에는 내키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기시다 총리의 정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는 윤 대통령도 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가장 큰 걸림돌은 양국의 국내 정치입니다. 첫째, 양국의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둘째, 정치적 지지 기반이 허약한 리더. 이 두 요소가 합쳐져 타협안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실행 가능한 타협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야말로 관계 회복으로 가는 좁은 길을 막는 진정한 걸림돌입니다.
일본 내 들끓는 혐한 여론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매일 일본 뉴스에 등장하는 일본의 유명 유튜버 히로유키 씨가 16일 TV 아사히에 출연해 한일 관계에 대해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이가 좋아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이죠. 이어서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엄청난 반일이 되리라는 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라고 외쳐가고, 반일이라는 한국의 국민 감정 자체를 바꾸는 것은 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양보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며, 안이한 합의 등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라며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히로유키의 생각은 다수 일본인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9월 30일 발표한 한일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양보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가 26%에 그쳤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가 64%나 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윤 정부의 대일 자세는 과도한 낙관론에 젖어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민간 부분의 교류는 조속히 정상화해야겠지만, 정부나 정치 부분의 관계 개선은 일본 내 정치 지형도가 안정화된 이후로 미루거나 민간 교류로 양국 여론이 호전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